자, 지난 시간에 김병기 의원 10가지 이상의 의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김병기 의원의 10가지 이상의 의혹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핵심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지방선거 또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특정 인사로부터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됐습니다. 이 사안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공천이라는 권한 행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즉 대가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뇌물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미 이 부분을 핵심 수사 축으로 보고 관련 계좌,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을 교차 검증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축에서 물증과 진술이 만약에 일치한다면 이번 사건 전체의 무게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의혹 두 번째입니다. 공천 과정 영향력 행사 의혹입니다. 공천 헌금과 맞물린 공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관련된 의혹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특정 후보를 미뤄줬는지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당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성격까지 동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 의원이 실제로 공천 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가? 두 번째, 금전 거래와 공천 결정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맞물릴 경우 이 축 역시 본류 수사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혹입니다.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 사안 역시 통합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단순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돈의 성격이 단순 회사 돈이냐 아니면 정치활동과 연결된 돈이냐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까지 함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의혹, 수사무마 청탁 의혹입니다. 굉장히 파장이 큰 이슈입니다. 다수의 보도를 보니 과거 김 의원 배우자 관련 사건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부실 수사 또는 외압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의혹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경찰이 실제로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현직 국회의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자기 조직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즉 경찰이 경찰 조직을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기록을 들여다볼 필요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입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흔들기 사건으로 성격이, 그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개입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남이 숭실대학교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익숙한 유형의 의혹입니다. 부모의 지위가 자녀 입시에 개입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경찰이 보는 핵심은 편입 요건이 정상적으로 충족됐는지, 특혜성 점수나 절차 누락이 있었는지, 학교 관계자와의 통화, 접촉 기록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물증이 남아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의혹입니다. 차남의 취업 청탁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남이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또는 주변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추천인지 아니면 청탁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로 인해 실제 채용 결과가 뒤바뀌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시 통화 기록, 문자, 이메일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는 빠르게 입증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의혹을 들여다보니 김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호텔 숙박권, 편의 제공, 무상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무상 숙박권을 받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는데 이 역시도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자, 이건 단순 접대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된다라면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 성격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핵심은 이 혜택을 준 쪽이 김 의원의 권한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의혹입니다. 이는 다소 성격이 다른 의혹인데요. 김 의원 측이 보좌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압수하거나 공개했다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이 됐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유출이냐 아니면 목적 있는 수집이냐에 따라서 법적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9번째는 장남과 관련된 민감한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남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보좌진이나 외부에 전달했는지 여부가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위반이 되겠죠. 국가기밀 누설 문제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안은 특히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확장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0번째 의혹을 보니 기타 묶음으로 패키지로 만들어놨어요.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 관련 갑질, 특혜, 외압성 행위 등이 복수건 통합수사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각각은 작아 보여도 이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라면 그 성격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경우 개별 사건보단 행태의 반복성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수사 후반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다소 높아 보입니다. 11번째 의혹을 보니 추가 의혹, 경찰 브리핑상 12개에서 13개 정도의 그 의혹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아직 공개가 덜 된 추가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수사 중인 사안이 더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보통 12, 13개 정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사건은 단일 스캔들이 아니라 정치자금, 이후 공천, 그리고 가족 특혜, 그리고 수사 무마, 그리고 내부 자료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사건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미리 유죄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혹이 수사의 본류로 남을지를 관전하는 것입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천원금 축에서 물증과 진술이 맞아떨어지는지. 두 번째, 수사 무마 의혹에서 실제 외압의 흔적이 나올 것인지. 세 번째, 다수 의혹이 정리되면서 핵심적인 몇 개로 사건이 압축될 것인지 입니다. 탐사일보 TV는 이 사건을 자료와 수사 흐름으로
계속해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사일보 TV였습니다.